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사장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 알고 있을까?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 속 일반화된 대리인 모형에 대해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이 둘은 과연 서로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틀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주인 대리인 모형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사장님, 대리인은 직원이 되겠죠. 지금부터 이 둘 사이에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에는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과 대리인이죠. 주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반면에 대리인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자신의 만족, 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월급은 많이 받고 노력은 적게 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벌써부터 둘의 목표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게 보이시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수식들이 바로 두 사람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지도 같은 겁니다.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주인의 만족도 V를 보세요. 이건 전체 성과 Y에서 임금 W를 뺀 아주 단순한 이윤입니다. 그쵸? 반면에 대리인의 만족도 U는 어때요? 받은 임금 W에서 일하는 데 들어간 노력의 비용 X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W, 즉 임금을 줄이고 싶어 하고 대리인은 X, 즉 노력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근본적인 갈등이 수식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만약에 주인이 대리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완전한 정보를 가진 세상을 한번 가정해보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이상적인 세계에서 주인은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대리인이 얼마나 집중해서 일하는지, 심지어는 딴 생각을 하는지까지 그 노력 수준, X를 완벽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모든 게 투명하니까 계약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집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네, 내가 원하는 높은 수준의 노력 EH를 하면 이만큼의 보상을, 만약 낮은 수준의 노력 EL을 하면 어림도 없지. 결과는 어떨까요? 대리인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걸 선택하겠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철최선, 즉 어떤 낭비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이고 까다로운 세계,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불완전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벽입니다. 주인의 눈에는 대리인의 노력이라는 과정, 즉 X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과라는 결과, Y만 보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사원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해봐요. 이게 그 직원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얻은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사장님은 정확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게임 나무 그림이 바로 그 막막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주인은 임금 계약을 제시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리인의 선택, 즉 근면할지 태만할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라는 거죠. 마치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아주 스마트한 해법, 유인 설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또 수식이 나왔네요. 하지만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건 그냥 주인의 머릿속 고민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니까요. 주인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제약은 참여 제약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대리인이 다른 데 가는 게 낫겠다 하고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고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 일을 맡을 만한 최소한의 만족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유인 양립 제약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계약의 구조 자체가 대리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농땡이 피우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더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상충 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완전 정보 세상에서는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죠. 하지만 정보가 불완전한 현실에서는 대리인에게 열심히 일할 유인을 주려면 성과에 대한 위험도 함께 떠안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모든 위험을 다 짊어지면 대리인은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사라지죠. 유인과 위험 분담,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완벽한 1차 최선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최선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에 보상할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성과에 보상을 연동시키는 거죠.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더 주고 성과가 나쁘면 임금을 덜 주는 방식. 바로 성과 기반 보상 체계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셈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복잡한 주인 대리인 모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즉, 유인 제공과 위험 분담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강하게 할수록 직원은 더 많은 위험을 져야 하고 직원의 안정을 보장해 줄수록 동기부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경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회사의 CEO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의 그 진짜 노력을 어떻게 알아주고 또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원리를 여러분의 직장과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